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저와 같이 9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30, 40대의 아재 세대 분들께서는 사이버 포뮬러라는 애니메이션을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감과 엔진음이 어우러진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 장면과 과속을 부르는 부금 등으로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보니 현재도 국내의 모터스포츠 팬들께서도 가끔 현재의 F1과 사이버 포뮬러를 비교하거나 이와 같은 레이스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은 F1과 사이버 포뮬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매우 가벼운 주제로 전달하는 내용인 만큼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 포뮬러는 인기 있었는데 모터스포츠는 인기 없는 이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이버 포뮬러가 시청자를 모은 것은 레이싱 자체의 매력보다는 레이싱을 소재로 한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와 박진감 넘치는 연출, 그리고 드라마틱한 승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F1에서 역대급 시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즌이 이 애니에서는 빠른 이야기 전개를 위해 생략하는 일부 시즌 외에는 매 시즌 전개되며 대부분 시즌 포인트가 뒤쳐져 있던 주인공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역전하며 챔피언이 되는 결론입니다. 또한 주인공이 이기는 그랑프리는 항상 어떠한 이슈 때문에 초반에 뒤처지다가 지금 들으면 다소 손발이 없어지는 멋스러운 대사 이후 로켓 발사와 같은 부스터로 경쟁자들을 시원하게 추월합니다. 거기에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고 싶은 충동이 드는 멋진 부금이 더해집니다. 최종전의 마지막 승부처에는 여자친구의 응원 버프를 받아 파이널 랩에서 최종 보스를 추월하고 금이 환영하는 엔딩까지. 키미 라이코넨이 2005년 일본 그랑프리에서 17위로 출발해 최종 랩에서 선두에 오른 역대급 승부가 매번 일어납니다. 하지만 실제 레이싱에서는 멋지게 변신하며 로켓처럼 가속되는 부스터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부금도 없으며 드라이버의 파이널 랩에서의 멋스러운 대사도 없습니다. 사이버 포뮬러만 보고 레이싱에 대한 기초 없이 바로 F1을 본다면 1시간 반 동안 같은 코스를 돌기만 하는 지루한 스포츠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F1이 한국에서 인기 없는 이유와 F1을 재미있게 시청하는 방법을 소개한 영상은 제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두 번째, F1카 또는 F1 머신. なぜマシンを止める?レーサーがマシンを止めるのはチェッカーを受けた後だ。 사이버 포뮬러에서는 레이스카를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영향이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렸던 시기에 이러한 일본의 잘못된 표현을 TV 매체에서 사용하여 퍼졌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머신이라는 호칭에 거부감을 가지신 키미TV의 시청자분들도 계시기도 했습니다. 머신이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의 이유는 F1도 자동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특별한 별도의 호칭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하여도 된다는 의견은 레이스를 위해 개조되었거나 만들어진 레이스카는 머신이란 단어도 사용 가능하며 실제 영어권에서도 카라는 호칭과 함께 종종 사용되고 있으므로 혼용돼도 무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의견을 칼럼으로 각각 기고하신 두 분 모두 F1 분야에서 매우 높은 전문성을 지니신 분들이고, 두 분의 의견에 대한 논리도 분명하므로 양측 다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되지만 구글링 결과 다수의 페이지에서 F1 머신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주 용어는 F1카가 맞지만 혼용하여 사용함에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F1을 즐기는 데 있어서 이게 크게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미하엘 슈마허와 나이트 슈마허. 사이버 포뮬러에는 또 다른 슈마허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트 슈마허입니다. 실제로 제작진이 자료 수집을 위해 1990년 독일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F3에 활약 중인 미하엘 슈마허를 보고 그의 이름을 참고하여 정한 캐릭터 이름입니다. 나이트 슈마허는 1991년 사이버 포뮬러의 첫 작품인 TV 시리즈에 등장하였으며 막바지 부분의 모습을 보면 F1 1991년 시즌 중간에 갓 데뷔한 미하엘 슈마허와 매우 유사한 디자인의 레이싱 슈트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하엘 슈마허가 F1에 데뷔하기도 전에 사이버 포뮬러 세계관의 탑 클래스인 나이트 슈마허를 극중에 등장시킨 재미있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F1 황제 슈마허의 이름을 알리는데 조금은 공헌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 사이버 포뮬러와 같은 레이스는 불가능? 차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시청자분들께 작중에 등장하는 아스라다의 스펙을 보여드리며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속 7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을 버텨줄 차량의 중량이 458kg 밖에 안 되고 이를 버틸 수 있는 브레이크와 타이어, 그리고 연비. 만화는 만화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이 달리기 위해서는 현재 두세 배 규모의 서킷이 필요할 것 같고, 시속 700km에서 급감속 시 예상되는 9G 정도의 G포스를 드라이버들이 수시로 견뎌야 합니다. 또한 드라이버의 안전 문제는 두말할 나위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F1을 직관할 때에는 차량이 너무 빨라 관람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사이버 포뮬러에 가장 근접한 차량.
2010년 레이싱카 제작에 있어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당시 존재하는 최고의 기술을 조합하여 제작한 레이싱카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드불의 X2010입니다. 이 차량은 그란투리스모라는 유명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 등장하는 가상의 차량인데 실차량은 나오지 못하고 모업 제품만 레드불 본사에 전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F1의 윌리엄즈와 레드불의 챔피언 차량을 수차례 디자인한 에어로다이나믹의 장인 에드리언 뉴이가 직접 디자인한 차량이며 F1이나 다른 레이싱을 통해 검증된 기술을 조합했기 때문에 제작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큰 비용을 투자해 만들어도 참가할 레이스가 없고 드라이버가 컨트롤하기 너무 어려운 고성능으로 실제 제작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차량의 성능은 최고 출력 1483마력에 3000cc V6 직분사 트윈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최고 속도 시속 5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다고 하며 전투기와 맞먹는 8G의 횡가속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은 545kg에 불과하다고 하니 정말 사이버 포뮬러에 근접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1 챔피언 세바스티안 베텔이 그란투리스모 게임으로 이 차량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기존의 코스 최고 기록보다 무려 20초 빠른 랩타임을 달성하는 넘사벽 기록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F1과 사이버 포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의 경우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재미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볍게 전달드린 내용인 점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